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비쌀 수가 있고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좀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리라 제가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항암제가 선생님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표적 치료제도 내성 걱정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모든 약은 시간이 지나가면 내성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암세포는 굉장히 영악해서 이 세포가 약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향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암덩어리가 자랄 때 그때 다시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 있었던 표적은 없어지고 새로운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있을 때는 약을 바꾸고 없을 때는 또 다시 이제 그 표적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장암에 대한 표적 치료는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나요? 아까 대장암은 표적이 좀 적은 암이라고 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대장암도 표적 치료제가 몇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꽤 그 성적이 좋게 향상되는 게 보고되고 있고요. 대장암에서 주로 쓰는 표적 치료제는 두 가지 종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전이, 즉 사기 대장암이나 혹은 재발성 대장암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다행히도 그 보험 적용이 돼서 아주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환자들이 이러한 표적 치료를 역시 대장암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유전자의 변화, 뭐 바이오마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러한 마커가 어떤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환자와 쓸 수 없는 환자로 나뉘어서 적절히 처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단일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패널로 묶어서 여러 개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꼭 대장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가 아니라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이지만 폐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 유방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마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곧. 실제로. 췌장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췌장암이 하도 어렵다 그래서 표적 치료가 좀 가능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췌장암은 불행히도 표적이 많이 이제 밝혀져 있지가 않고요. 현재까지 췌장암에서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 약제는 한 가지 종류밖에는 이제 증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종류도 단독으로 써서는 효과가 없고 항암제와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여지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약가 부담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췌장암에서 복합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상 항암제를 섞어서 하는 그런 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표적 항암제를 붙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췌장암은 특징이 다른 암에 비해서 그 췌장암이 살고 있는 미세 환경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이 살 수 있는 미세 환경. 미세 환경이 딴 암에 비해서 좀 독특한 암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미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절해서 췌장암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세 환경에 대한 표적 항암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첨단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께서도 좀 희망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표적 치료에 이어서 두 번째 첨단 치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흉터가 적은 수술, 단일공 복강경 수술. 이제 단일이니까 뭔가 이제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뜻은 그야말로 구멍 하나를 가지고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암 환자들이 암을 처음 진단받으면 암으로 사망할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날은 그것보다 아플까 봐, 수술하고 힘들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장암 수술할 때 복강경 수술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다음 치료를 받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사실 회진 돌면서 아침에 할만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안심하시거든요. 어쨌든 옛날에는 수술하면 모두 크게 개복해서 절개해서 한 15cm에서 30cm 정도의 상처를 가지는 개복 수술만을 의미했는데 점점 복강경을 이용해서 구멍 뚫고 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유럽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고요. 대장암만 같으면은 거의 80~90%의 환자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가장 상처를 적게 내는 방식이 이 단일공 방식이고요. 모든 환자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혹의 크기가 작다거나 아니면 병기가 아주 심하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공 수술을 많이 점점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특히 미용에 관심 있는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환자도 차이가 암만 많구나.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예. 이런 수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짜 그 상처 부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마르신 여자분의 경우에는 배꼽 주변에 한 3cm 정도의 상처가 몇 달이 지나면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제 옛날 조기암 환자였는데 그분이 유학파셨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한 게 탱크탑을 입게 해달라고. 배꼽이 보이는 옷.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심한 암이 아니라 조기암이고 가족성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배꼽에 요만한 상처를 남기고 수술할 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환자분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 아마 탱크탑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도 잘 되고 미용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 미용에 관심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모든 분들이 이제 흉터 보이는 것도 적고 그럼요. 흉터 개수도 적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암에 적용되는지 또 안전한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암 환자들은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암을 어떻게 잘 치료하느냐가 1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덜 아프게, 예쁘게, 빨리 회복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게 조금 째고 하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안전하고 암 치료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작게 째는 게 환자한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선정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수술로서 완벽하게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선정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크기의 암 그리고 심하지 않은 전이가 없는 암 이런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단일공소가 그 안전성과 치료 성적이 충분히 증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환자하고의 의견 교환이 매우 중요하겠죠.